그런 연유로 저희가 연시에 녹음을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아마 땅콩호갱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텐데 지금 땅콩호갱 땅콩호갱이 저희 분명히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1월 1일 전에 이제 2022년이 가기 전에 녹음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네. 땅콩이 일정 있다고 미루자고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또 음. 본인이 미뤄달라고 해놓고선 본인이 까먹어서 밖에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깃집 결산을 좀 하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어워즈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망작을 뺐어요. 아무리 네. 생각을 해봐도 망작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어줍잖은 놈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려서. 예,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듣기로는 블랙 아담이 망하긴 망했다던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아직도. 음. 근데 뭐, 그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티스님은 그때. 반응이 나쁘진 않았고 저도 네. 그냥 재밌게 봤었는데 흥행이 이게 별로였다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흥행이 기대 이제 이하. 국내 흥행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음. 해외도 지금 그때 처음에 쿠키 때문에 좀 붕 떴다가 맞다. 그게 쿠키 있었지. 때문에 맞네. 붕 예. 떴다가 저 제임스 건이 오면서 다 예, 갈아엎는 바람에, 어떤 일 되고, 예. 제임스 건 자체도 또 블랙 아담을 업겠다는 소리를 해갖고 드웨인 그거 존슨이 그 드웨인 존슨이랑 척을 져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시로 이제 빈 디젤. 그러니까요. 아이 네. 그렇지 않아도 덜하기 아예 예. 인스타그램에다가 장문의 성명문을 올렸어요. 예, 예.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웃길 텐데 음. 이제 대충 정리하면은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런 뭐 내용이어서. 근데 맨날 하차 이유 1이잖아요. 이제 영어로 그쵸. 하면 creative difference라고 하고 이제 뭐 그쵸. 창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어쩌고저쩌고 뭐 예. 그냥 사이 안 좋았다 이거죠. 결국은 그쵸. 사이가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저 고깃집 결산을 약간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시간 때우는 거라서 약간 좀 즉흥적으로 해야긴 해야 되는데 예. 올해 영화관 많이 가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별로 못 갔거든요. 저는 작년보다는 많이 갔고 네, 뭐 코로나 그렇죠. 예. 이전만큼은 못 갔고 여전히 그렇죠. 예. 예. 사실 그리고 이번에는 VOD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본 거 자체를. 예, 그렇죠. 저도 아, 뭘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봤지? 아마 저 토르 이후에도 뭐 하나 봤는데 저 기억이 안 나네. 아바타 보시지 않았나요? 아바타 안 봤어요. 안 저는 아바타 보셨나요? 1편도 별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어, 사실은 그게 아바타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1편 봤을 때도 이게 이유가 이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3D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음. 제 자신이 안경을 끼고 사니까 그 위에 그쵸. 3D 안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다 안경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1편을 2D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음. 사실은 내용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쵸.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늑대와 함께 춤을 해 그냥 이거를 배경으로 그냥 그쵸. 우주로 옮겨놓은 거다. 이거는 결국은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리셰죠.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솔직히 스토리에 강한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스토리에서 가장 강했던 게 제 생각에는 터미네이터 2가 음. 가장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스토리는 그냥 뭐 그래 뭐 좀 막 심각하게 뭔가 설정 구멍이든지 뭔가 개연성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거 영화를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스토리에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깊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막 깊게 감명을 받을 만한 스토리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2D로 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3D를 봤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건 무조건 3D로 봐야 된다. 3D로 그러니까 네. 저랑 이제 엄마랑 둘이서 3D를 봤거든요. 네. 엄마는 옆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몇 주 전에 이제 저 아바타 리마스터판 1편 리마스터 얘기했을 때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눈요깃거리가 되어야 할 이제 외부 이렇게 CG로 만든 외부 샷 이건 외부 샷들이 3D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았었어요. 도리어 실내가 3D 그렇죠. 효과가 켰었고 뭐 물론 그건 이제 리마스터판에서 수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바타에 별로 이미지가 안 좋게 박히니까 이 편을 별로 안 보고 싶더라고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비슷한 생각, 아바타 1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해갖고 결국은 저희 둘 다 보러 가진 않았고 일단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영화가 너무 길어요. 3시간 12분이면 3시간 15분. 엔드게임보다도 길어. 어떻게 된 게. 아, 사실은 이게 긴 영화도 잘 엔드게임은 이상하게 긴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3시간 1분인가 그랬죠. 그렇게 엔드게임이. 그랬죠. 예. 왜냐하면은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가 요즘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긴 영화가 아니에요.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다크나이트가. 네. 근데 다크나이트 그 당시에는 되게 길다 그랬었어요. 되게 길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근데 제 생각엔 내러티브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조커가 잡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럼 이게 끝나가는 것 같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조커의 계획이었대. 갑자기 저 하비덴트랑 레이첼 잡히고 갑자기 뭐 또 뛰쳐나가고 뭐 조커 탈옥하고 뭐 이게 중간에 이제 그 강약이 그것 때문에 끊기면서 약간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갔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거기서 또 계속 가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더 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그래서 네, 그 긴 얘기의 결론은 아바타를 안 봤습니다. 아바타 2편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VOD도 이제 여자친구는 넷플릭스로 잘 보던데 저는 이상하게 넷플릭스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글래스 어니언은 봤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대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같이 보시기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꾸 네. 늦추시네요. 근데 확실히 네. 그 1편보다 돈을 팍팍 쓴 티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거의 정석이죠. 약간 그냥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히트가 대박을 쳐서 속편에서는 돈이 아낌없이 투자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존 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영화, 그런 속편의 그런 클리셰를 잘 따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커지고 뭐 캐스팅도 화려해지고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 그러니까 1편의 그런 아기자기한 면은 조금 없기는 한데 근데 뭐 약간 다른 영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나이브스 아웃과는. 그래서 뭐 라이언 존슨 감독도 솔직히 그 영화 제목에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말을 제목을 그 부제를 붙이기 싫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영화가 좀 그냥 분화 블랑만 나온다 뿐이지 그냥 다니엘 크레이그만 나온다 뿐이지 사실 영화 자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아마 이제 라이언 존슨은 약간 그거를 생각했겠죠. 아가사 크리스티 뭐 이런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뭐 나일강의 죽음이랑 약간 이게 별개 뭐 같이 둘 다 똑같이 포아로가 나오긴 하지만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를 원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좀 더 블랑에 좀 더 이제 스토리의 중심이 좀 더 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브스 아웃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나 데 아르마스가 맡았던 이제 마르타 뭐라 그럽니까? 전문 간호인이었죠. 간호인. 네. 예, 간호인 이제 마르타한테 좀 더 그러니까 약간의 화자였. 이제 마르타가 좀 더 화자였고, 예.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블랑이 좀
그러니까 약간 그 마르타의 포지션인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도 나이브스 아웃, 이제 저 글래스 어니언에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영화 자체는 좀 더 그 블랑이 화자가 되는 것 같은. 블랑의 이제 우리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블랑의 시점에서 이 모든 거를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복선들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봐야죠. 네, 뭐 하여튼 그런데 네. 그게 마지막으로 본 영화였고 그 블릿 트레인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들은 꽤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헌트도 보고 싶었고 그 이정재 감독의 뭐 볼라 그랬지? 헌트 말고 또 하여튼 블릿 트레인도 사실은 이제 이제 그쵸. 영화관에서 볼라 그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보려고 했던 영화가 다 많은데 이제 뭐 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영화관 가는 게 이제는 웬만큼은 잘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영화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냥 네. 정말로 이거는 영화관에서 안 보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영화들 말고는 거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탑건 네. 매버릭이 있었구나. 탑건 매버릭이 토르 전이었나 후였나? 토르 전이었을 거예요. 6월에 나왔죠. 탑건이. 네. 뭐, 하여튼 탑건이 그래서 거의 한 1, 2주 전에 나왔을 거고. 예. 그래서 토르가 아이맥스로 개봉을 했다가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다시 매버릭이 아이맥스로 올라왔어요. 탑건을 다시 치고 올라왔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영화가 아니면 솔직히 이제 탑건 네. 같은 영화가 아니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영화관을 간다는 거는 물론 영화 그 자체도 있지만 약간 경험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글래스 어니언도 영화관에서 보고 싶긴 했죠. 그렇게 기대되는 작품들은. 근데 뭐 그건 이제 넷플릭스 그렇게 개봉을 됐으니까 안 해서. 예, 뭐 그렇죠. GB 한 번 했죠. GB만 한 번 하고 근데 GB도 그것도 사실 응모를 했었는데 떨어졌죠. 거의 추첨이잖아요. 그것도. 예, 근데 뭐 되게 작은 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음. 그래서 뭐 사실 그게 크게 기대는 안 했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올해 나왔던 거 중에 진짜 올해가 아니지 이제 작년이지. 아마 자주 실수할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거 중에 하여튼 글래스 어니언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잘 마무리해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봤던 거 중에. 틱전님은 좀 어떤 게 좀 재밌었고 어떤 게 좀 별로였고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아바타였고, 어, 아바타를 리마스터를 봤을 때도 이거를 굳이 이러고 2탄 보게 될까? 이러고 말았는데, 네. 2탄도 사실 그때 같이 보셨던 분이 시사회가 되셔가지고, 아, 시사회 됐는데 갈래? 이랬어. 네, 갈게요. 이러고 보러 간 거였는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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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내용을 요즘은 조금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가는 편이어가지고 내용을 봤으면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예, 똑같은 문제, 제가 생각하는 똑같은 문제가 또, 그쵸. 어, 똑같이 내용도 그렇고 사실 뭐 그 시간이 너무 긴 것도 있고 음. 얘네가 서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브 이게 스토리가 또, 하나쯤 음, 끝나니까 이제 영화 끝낼 때쯤 되나 하고 봤더니 2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한 시간 남았구나. 1시간이 남았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더 사건이 더 커지겠구나. 그러면 다음 서브 스토리가 또 나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어, 약간 좀 그런 얘기도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다음 속편들을 위한 좀 떡밥도 많이 네, 뿌렸다고는 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많더라고요. 네. 아, 회수도 안 한 것도 많고. 보통 이렇게 속편 떡밥 뿌리면은 별로 그 영화 자체가 그렇게 좋은 평을 듣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이게 5편까지 제작이 확정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디즈니에서 돈을 잔뜩 받았으니까. 와, 내가 디즈니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뿌리고 있는데, 보면서, 저거 다 언제 주워 담으려 저러는 거지? 약간 이게 사실 아직도 폭스 산하였으면은 솔직히 만들 수 있을 영화였는지 모르겠어요. 디즈니가 됐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솔직히 예. 디즈니가 뭔가 테마파크 음. 어트랙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돈을 꼬라박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 어. 뭐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 뭐 벌써 뭐냐 아바타가 개봉이 한 2주 차인가요? 그러잖아요. 그쵸. 탑건 바로 아래 오고 네, 다행히 넘지 못하고 끊겼는데. 네, 그렇죠. 아, 그러네. 그래서 올해 매출 1위는 탑건 매버릭이었습니다. 그래도 웬일로 주라시 월드 도미니언이 그래도 3위 했네. 아주 썩 못하진 주라기 않았네요. 말은 주라기 많았지만. 월드도 네. 말은 많았는데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저랑 네. 여자친구도. 네. 음, 재밌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왠지 네. 모르겠지만. 네. 국내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마 주라기 월드보다 잘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랬겠죠. 되게 음, 사실 좀 굳이 가장 망작은 아니지만 가장 실망했던 영화를 뽑자면은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장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멀티버스를 잘 못 다룬 것 같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굳이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일단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이제 끊기 그쵸. 시작하는. 사공이 많아지니까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만화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걸 조금 더 열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만 조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음, 완전하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오히려 그 양자경이나 어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에브리인데 네. 그쵸. 오히려 그게 더 음. 멀티버스는 잘 그린 것 같고 또 뭐가 있었죠? 아, 토르. 토르가 있었고 와칸다 포레버도 아직 안 봤어요. 네. 저는 놀랍게도. 아, 이것도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너무 엎어나서 음. 뭐 이야기를 너무 엎어버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솔직히. 갑자기 그쵸. 그렇게 체딕 보즈먼이 죽을 줄 알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다 수습한다고 없다 보니까 원래 있던 슈리 캐릭터성이 좀 뒤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뒤틀린 것도 있고. 뭐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겠지만은 얘가 이제 2대가 되죠. 블랙팬서.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원래는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급격하게 이제 캐릭터성을 바꿔야 되는 얘를 갑자기 이제 블랙팬서에 앉혀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캐릭터를 발전시킬 여력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얘가 갑자기 블랙팬서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사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뭐 음, 피규어나 이런 거 다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대충 그쵸. 눈치는 까고 있었는데 개봉하기 전부터 딱 봐도 뭐 주변에 얘 말고는 뭐 블랙팬서 하는 애가 없긴 하네 이래 갖고 없네. 그래서 뭐 슈리가 되겠거니 이러고 했는데 아직 와칸다 포레 못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우리 여자친구가 못 봤는데. 아이고야. 뭐 네. 또 그리고 뭐가 있죠? 더 배트맨이 있었네요. 상반기에. 더 배트맨. 저는 괜찮게 봤는데 여자친구는 음, 좀 너무 길었다고. 영화가 꽤 긴 편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정통 추리물의 느낌을 많이 가져와서 이게 약간 음, 요즘 배트맨 그러니까 뭐 이제 배트맨 실사 영화 사실 배트맨이 뭐 만화에서는 늘 그러잖아요. 최고의 탐정이라고.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이번 네. 거는 확실히 좀 범죄를 풀어간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범인이야 뻔하니까 사실은 뭐 막 범인이 누굴까를 추론하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나름 범죄 수사물이라는 그런 거 느낌이 나오기도 했고 뭐 로버트 패티슨이 워낙 잘하기도 했죠. 생각 외로. 이게 처음에 캐스팅 발표됐을 때 과연 이랬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네 뭐 이것도 속편 나온다니까 뭐 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근데 뭐 어디서 팟캐스트인데 그러니까 또 조커가 또 나와야 되겠냐라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굳이 또 조커를 써? 음, 조커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약간
엔딩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조커가 다음 뭐 이러나 저러나 조커가 다음 거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쵸. 사실 뭐 조커 굳이 조커 안 써도 뭐 다른 빌런 다른 배트맨 빌런도 많은데 굳이 또 조커를 쓰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고. 네, 그다음이 이제 토르였네요. 토르 러브 앤 썬더인데 음. 얘도 애매했어요. 토르도 좀 애매했어. 음. 제인 포스터를 잘 못 쓴 느낌이었어요. 얘도.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고 만들었기는 했는데 굳이. 그리고 뭐 그거 봐서는 뭐 제인 포스터를 나중에 또 쓸 느낌이 있긴 한데 느낌상 거기서 그게 음. 끝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만화는 뭐 그렇잖아요. 뭐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아 신비한 동물 사전도 안 봤고 이거는 뭐 아 그래도 꽤 뭐 10일이면 꽤 선전을 하긴 했네요. 맨날 망했다 음. 그러는데 물론 제작비에 비해서 망했을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쵸. 예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제작비를 40억 달러나 들이진 않았겠지 설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얘도 뭐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네요 얘도. 음. 문맨 뭐 요거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개봉할 거고 곧. 이게 그거라면서요. 저 조석 웹툰 원작 조석 웹툰을 중국에서 가져가고 제작한 거라고 하던데. 네. 음, 문유라는 음, 웹툰인데. 예. 약간 조석의 입장에선 단편이죠. 그거 끝나고 연재한 거죠? 저 뭐야 마음의 소리 끝내고. 마음의 소리 끝나고 조의 영역 끝나고 음, 좀 요즘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별로. 그래서 지금도 2개인가 3개인가 더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닉 슈퍼소닉 2 슈퍼소닉 2 1편 다시 못 봤어. 이거는 저, 그냥 봤는데 예. 적당히 재미는 슈퍼소닉 1편은 재밌었는데 음, 2편은 그래 그냥 음, 그럭저럭. 음, 사실 짐 캐리 원맨 쇼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서. 언차티드가 있었네요. 언차티드는 제가 혼자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이거는 뭐 게임 오마주 잘하긴 했는데 마크 월버그를 거기다 앉힌 게 좀 많이 심히 미스캐스팅이었어요. 뭐 톰 홀랜드까지는 뭐 음. 젊은 네이선 드레이크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마크 월버그를 썰리에 앉힌 거는 정말 제작진의 엄청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아니 뭐 그때 영화 봤을 때도 그랬어. 사실 그 썰리의 캐릭터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물론 뭐 보통 뭐 모두 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거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는 물론 이제 뭐 각색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거긴 한데 좀 이제 저는 게임을 다 했었으니까 언차티드 게임을 다 했으니까 썰 그동안 이제 여기서 썰레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네. 너무 괴리감이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썰리를 저렇게 하나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예. 뭐 그거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저냥 음. 볼만했다. 예. 블랙 아담이 있었고 엘비스도 생각외로 꽤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음악 전기 영화를 잘 못 봐서. 예. 음. 배드 가이즈는 뭐지? 이거는 모르겠. 이건 그 뭐지? 드림웍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그 아, 저기 범죄를 저지르던 그 범죄 집단인 뭐 늑대, 뱀 뭐 이런 타란툴라 뭐 이런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음, 코미디 찍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음, 그럭저럭 봐줄 만한 가족 영화. 그다음이 블랙 트레인이네요. 블랙 트레인은 저는 안 봐서. 음. 저도 못 봤어요. 뭐 그냥 재밌게 볼만한 예. 인 것 같아요. 라이티어도 못 봤는데 라이티어도 생각보다 폭망했다고. 네. 라이트이어는 또 얼마 안 가서 저게 나왔잖아요. 그 디즈니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로 봤는데 네, 저는 그냥 괜찮게 봤는데 많은 음, 분들이 그 괜찮게 보지 못하셨더라고요. 아,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적당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건 또 뭐야?
투 쿨 투 킬. 이건 뭐지? 이건 중국 영화네요. 음, 어,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영화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그냥 중국에서만 개봉해도 그냥 네, 그런다니까. 그리고 이게 도메스틱이라는 게 결국 미국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스마일은 이건 공포 영화였던 것 같고. 예, 마케팅이 특이했죠, 이거는 사실. 음, 그 야구 경기장에다가 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관중석에서 있는 관중이 되게 섬뜩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마일 광고였다고. 아, 바이럴 마케팅이었어요? 네, 바이럴이었죠. 음, 되게 소름 끼치는 얼굴로 그 막 웃고 있는데 음, 저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이러는데 곧 저거 스마일 바이럴임 막 이러면서 이제 댓글 날려가지고 야구장에서도 있었고 뭐 행사장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마케팅이 튀겠다. 그다음 디스리그가 있었고, 나이스 뷰 저것도 중국 영화고요. 네. 디스리그, 소퍼팻, 로스트 시티?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그 누구 나오는 거지? 그 아 산드라 블록이랑 채닝 산드라 테이텀 블록 나오는 채닝 테이텀 네 나오는 영화던가. 그다음에 원피 아, 원피스 원피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대단하네. 원피스가 이번 거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들어서 원피스 극장판 내용들이 음. 역수입되기 되고 있대요. 원피스 원작으로. 사실 야, 그 끝난 코난도 거 아니었어요? 원피스? 종결된 거 아니었어요? 아직 연재 중이에요. 그렇구나. 이제 최종작 연재 시작한다고 해갖고 연재하고 음,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코난도 요즘 극장판 내용들 역수입되고 있잖아요. 뭐 거의 그렇죠. 예. 그런 예. 추세로 하고 있어서 아마 원래는 뭐 원피스는 보는 사람들이 평행 많을 것 같아요. 우주, 평행 세계로 설정이 돼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극장판 안 본 사람들이 갑자기 원작에서 뭐가 등장하면 이게 뭐야 이러고 그쵸? 이러니까는 예.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등등등 모비우스 놉도 노, 저는 조던필 영화는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음, 모비우스가 여기 있군요. 예. 2번 개봉해서 아, 두 번 개봉했어요? 그 모비어스가 네. 참 해고 내려간 다음에 그 짤로 한참 유행을 탔어요. 2층 모빙 타임 해가지고 음. 좀 짤로 유명해지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영화를 다시 개봉했다가 그것도 음.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성적이 뭐 이 모양이어도 괜찮구나 싶네요. 음, 국내 거 볼까요? 국내 에브리띵 거는 에브리웨어 올 at once는 저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 야, 뭐야 범죄 뭐였지? 저 그 마동석 나오는 겁니까? 범죄도시요. 범죄도시 2가 여기까지 있네. 35위 있네. 그래요? 네, 라운더. 이게 범죄도시 2인데 아, 여기까지 올라왔네. 꽤 재미 봤구나. 그런가 보네요. 음. 근데 한국 성적이 절반 이상이네요. 전체는. 근데 이제 한국 영화가 한국 수입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음, 사실. 그건 그러네요. 예. 일본 영화도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저 아까 네. 위에 저 원피스 있고 코난도 여기 있네. 아, 그 수즈메 문단속이 여기 있네요. 얘는 좀 말 음, 많던데. 아바타 2022 얘도 리릴리즈. 그래라. 아, 인터스텔라도 재개봉했네.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음, 인터스텔라 재개봉은 어디 딴 나라에서 했나 보다. 어디서 걸긴 걸었나 보네요.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왜냐면 이제 거기에는 지금 그게 미국에서는 성적이 없다는 거는 거기서는 안 했다는 거고. 그쵸. 사우스 코리아도 있는데요. 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구나. 84,000달러가 한국에서 55위에 이게 그건 것 같은데 그 잠복 그거 뭐야 잠복 2편이었나? 공조. 공조 2편 그래 예, 공조 2편이 여기 있네요. 한국 영화도 꽤 있네. 예, 그렇습니다. 헌트도 있네 저 아래. 음, 그리고 BTS 퍼미션 투 댄스 스 오, 서울 라이브 뷰잉 그래라. 이거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 비밀의 방도 재개봉을 했었네요. 20주년이라고. 음,
그래라. 도라에몽 극장판입니다. 올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그런 망작이라고 할 만한 게 있긴 했었네요. 저 예를 들면은 저 문폴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모비우스라든가. 사실 모비우스는 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드라마를 지난번에 이제 막 설강화 같은 거 막강한 후보가 없어서 아,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 땅콩고객님이 오셨네요. 오셨네. 뭐 이렇게 그냥 그걸로 다 채웠네. 와, 어서 오십시오. 고깃집 아이고. 결산했어요. 없는 동안. 어차피 고깃집. 고깃집 때는 말 안 하잖아. 쌤쌤이군. 예. 녹음 눌렀고. 뭐 하여튼 내가 미니 사고 제일 많이 밟았네. 아니 이게 차를 처음 사면요, 네 많이 그런 거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길들이는 기간이라서 그동안 좀 봉인해놓고 다녔는데. 뭐 벌써 2,000km 채웠어? 1000km로 돼 있던데 매뉴얼에? 아 그래 나는 우린 2,000 나는 2,000이었는데. 1000km 동안 뭐 좀 BMW 본능을 잠재우라고 돼 있어. 그래서 뭐 하여튼 네 마어워즈 자 또 하죠. 저희 매년마다 저희가 아시잖아요. 저희 쿠도캐스트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고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최악에게 드려요. 그리고 아무도 받으러 오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쿠도캐스트 마어워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션이 뭐 하나 줄었어요. 올해 망작이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고깃집 때도 얘기했다시피 망작을 아무리 생각을 짜내봐도 그때 뭐 나왔었죠? 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나온 게 있어야지. 뭐 그래도 없나? 작년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나왔는데 예. 망작들이 안 나와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망작들이 안 나와서 뭐 다행이다고 해야 되나? 망작들이 못 나온 거죠. 그렇죠. 저 워너 브라더스 열심히 쳐냈잖아요. 그것도 그쵸. 사실 고깃집 결산 토픽감이긴 한데 아니 명예로운 죽음. 아니 제 생각에는 뭔가 이상하게 죽여야 될 건 안 죽이고 이상한 것만 죽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블랙 아담이 블랙 아담이 그렇게 초쳐놓은 거 생각하면은 뭐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부인 존슨 티켓 파워 생각해서라도 뭐 열긴 열었을 될 것 같긴 한데 뭐 걔 말고도 뭐 사실 저 돈워리 달링 이런 애들을 쳐냈어야지. 그렇게 대놓고 감독이랑 출연진이랑 싸우고 있고 주연이랑 싸우고 있는 그런 영화를 빼야지. 지금 뭐 하는 건가? 영화 자체보다 감독이랑 주연이 사귀고 있고 다른 주연이랑은 싸우고 있고 그게 더 유명했던 영화죠. 동원이 달리 진짜로 뭐 결국은 진짜로 그 로키 짤 있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헤어졌구나 짤. 그거 써야 될 것 같아 걔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감독이 올리비아 와일드랑 저 해리 스타일스랑 사귀다가 깨졌잖아요. 뭐 그 영화에서 만나서 사귀다가 깨졌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결과는 저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다룰 건데 올해는 제가 좀 작년에 이거는 이제 작년 망어워즈 끝내고 생각이 났던 거를 이제 1년이 지나서야 실천에 옮긴 건데 바로 올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안 다뤘던 주제라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뭘 기대했냐면 이제 뉴스 주제를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 주제를 기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건 당연히 저희가 사실 FTX를 아예 안 다뤘거든요. 저희가 암호화폐는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도 아니고 이래서 FTX랑 뭐 샘 백맨 프리드랑 이런 거를 아예 안 다뤘었어요. 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했고 뭐 이거를 버린 인간이 한국 사람이기도 했고 해서 다루긴 다뤘었는데 저희가 뭐 암호화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암호화폐에 투자 안 했지. 뭐 하여튼
음흠.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안 다뤘었던 뭐 그런 주제들 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이게 생각보다 약간 이게 쿠도캐스트 호스트 분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된 것 같아요. 답변들을 보면은 저 에피소드 노트 이건 에피소드 노트에 미리 올려놨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제 생각들 좀 해보시라고 미리 올렸는데 뭐 하여튼 이따가 네네.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생각보다 이상 그쪽으로 틀어져서 그냥 이번에 한번 쫙 그거를 한번 답해보는 약간 그런 식의 연말 스페셜로 좀 제가 좀 주제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일단은 시상할 거 시상을 하고 할 겁니다. 일단은 저 올해 오징어를 했는데 올해 오징어에 이것도 좀 진통이 많았던 주제 짜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게 올해 오징어 하드웨어를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제가 힘겹게 짜냈는데 일단은 후보로 토스페이스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그 자체도 그 자체인데 이게 좀 애매한 얘기긴 한데 뭐 결국은 이게 주제긴 주제 이게 뭐 결국은 의미를 완전히 틀어버린다는 거에서 뭐 못생긴 게 오징어인 게 맞긴 하니까 그래서 넣었고 그다음에 올해 공개됐던 BMW 7 시리즈가 또 이거는 이제 저 땅콩호갱의 강력한 주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봐도 못생겼어요. 뭐 괜찮게 생겼다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특히 저 자동차 쪽 유튜브 사람들은 뭐 좋아하더라고. 뭐 하여튼 저 다이슨 존은 저희가 안 다뤘는데 뭐 얘가 안 다뤘는데 일단 넣었고요. 그다음에 LG 프리케어 마스크도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한번 다룬 것 같기는 한데 뭐 국내에 드디어 클리어런스 받고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규제 샌드박스 받고 나왔더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7세대 그랜저의 범퍼 방향 지시등을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자 여기서 1등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뉴트리아? 콧구멍? 저 티덤님은? 다이슨 존. 티덤님이 정답이십니다. 다이슨 맞다. 존이 다이슨이 있었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고요. 2위가 토스페이스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IT에서 꽤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안이다 보니까 2위가 됐고요. 사실은 초반에는 토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랬다가 다이슨 존이 뒤집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고, 네, 나머지는 다 5% 미만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7 시리즈도 그렇고, 7세대 그랜저의 범퍼 방향 지시도 그렇고, 그리고 필케어 마스크는 아무도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 다이슨 존을 보고 나니까 이게 선녀 같은 거지. 그런 거 같고, 이제 저희가 뭐 늘 그렇듯이 청취자 의견도 봤죠. 청취자 의견에 아이오닉 6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취자분은 그걸 타노스 퍼플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네. 이 오징어까진, 그러니까 뭐 색에 대한 기대가, 이게 퍼플이라는 색이 워낙 이제 또 인기가 많은 색이니까 이제 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두운 색의 계열의 이제 보라색이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긴 했었죠. 근데 뭐 이게 뭐 오징어감까지인가는 뭐 애매한 게 있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투표 한참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생각났던 게 오징어 후보로 2개가 더 생각났었거든요. 처음에는 요거 예전에 저희 할 때 했던 건데 잠시만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찾느라고. 진짜 이번 거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후보가 굉장히 빨리 이거 생각 못했네. 이거 저희가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거 그 VR용 입막이에요. 네. VR 입막. 이렇게 쓰고 마이크. 나니까 그 애니메이션들에 보면 악당들 있잖아요. 그 뚱뚱한 할배 악당들 이제 고글 쓰고 그 왜 저 매드맥스의 그 임모탄조 이런 애들이요. 그런 거 아니면 소닉의 그 보스 중에 저렇게 생긴 애 있는데 로보트닉.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보통 빌런들의 공통점이 뭔가 다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저런 마스크를 끼고 나와도 근데 다스페이더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스페이더가 원조인가 그런 게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이거랑 많긴 하죠. 예. 메타버스 서울이었는데 예. 음, 사실 네. 요거 이 입마개가 생각나가지고 다이슨 음. 존이 1등을 하지 않았을까. 다이슨. 그래서 네. 비슷하잖아요, 네. 이미지가. 저는 아직 그게 근데 다이슨 존 그게 정말로 공기 정화에 그것만 있지 그 뭐 균을 막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에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몰라도 좀 미세먼지 그런 거. 근데 이제 코로나 이 시국 이후에는 모르겠어. 솔직히. 뭐 그랬는데 그렇고요. 예. 그랬습니다. 뭐 올해 오징어는 이랬고요. 뭐 토스페이스는 아까 뭐 얘기했듯이 그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오징어는 사실 그 의미를 왜곡해버린 거. 예. 이제 왜곡해버린 거. 그게 결국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생긴 거죠. 뭐 그 뒤로 결국은 이제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결국은 수정본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확실히 그 이슈 자체에 많이 묻혀버렸죠. 약간 이런 경우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얘네들이 일부러 그런 건가 이슈를 끌라고. 근데 이런 만약에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슈로만 기억이 된다면은 솔직히 그게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좋은 바이럴 마케팅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쵸.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돈 GR 이번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올해 돈 GR을 이제 정말 비싼 제품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가 일론의 트위터 인수. 뭐 이건 근데 사실 금액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암호화폐 그 자체 뭐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그리고 망 사용료 10세대 아이패드까지 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기서 1위는 암호화폐냐 트위터냐. 저 새는 해로운 새냐냐. 저는 해로운 새? 아니다, 암호화폐. 누군가 물려서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트위터. 이번에도 티점님이 트위터가 트위터. 압도적으로 역사상 최고의 손실을 낸. 심지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쵸. 이자 내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결국 테슬라 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카운팅이잖아요, 지금. 그 역사상 최고의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땅콩님 말만 따라 좀 약간 테슬라를 담보로 한 약간 올해 돈지를 그것도 넣을 걸 그랬나? 테슬라 주식 매수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테슬라의 최고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라고. 뭐 오너 리스크라는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하죠. 그래서 무려 66.7%라는 경이로운 투표를 자랑했고 그 다음이 암호화폐가 14%였고 그 다음이 망사용료가 9.5%였고요. 그 다음에 10세대 아이패드가 5% 미만이었고 아무도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버스는 찍지 않았습니다.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아니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야말로 궁극의 돈지랄 아닌가? 하지만 나온 게 없으니까 돈을 얼마나 지랄했는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올해 10억 달러 투자했어요. 마크 저커버그 아직 현재 진행형인 투자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뭐 하여튼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얘가 메타버스에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큘러스가 이제 메타 퀘스트 2가 히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퀘스트 프로로 완전히 다 망가뜨려놨지. 퀘스트 프로가 완전히 희대의 망자. 얘를 망하드웨어에 넣었어야 되나. 사실 망하드웨어에 넣을 걸 싶었던 애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도 청취자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저희도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 힌트를 주자면 땅콩호갱이 열변을 토했던 거거든요. 응? 땅콩호갱이 열변을 토했던 주제예요. 이거는. 얘가 열변을 토했다고요? 예, 제품이에요. 뭐지?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거. LG 게이밍 노트북이 네 청취자 아. 의견이 있었는데 음. 뭐 그 뒤로 할인했나 모르겠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타장 모르겠네. 났을걸요? 음. 예. 그 재고 처리하는 가격이 정가예요, 걔는. 뭐 그렇겠지. 마진 다 까먹고 하니까. 기억이 안. 이름이 제 모델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잠깐만. 오디세이였나? 아닌데 오디세이는 아니 오디세이는 삼성이고요. 그 옆 울트라 동네인데? 기어 울트라 기어. 멋있어요. 거에 이 모델을 다나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이 실제로 얼마 어떻게 됐나? A few moments later. 300만 원까지 내려왔네. 더 내려와야 돼. 512기가 SSD가 299만 7,990원입니다. 뭐 더 싼 애도 있긴 하다. 더 싼 애 250만 원. 뭐 아마 이게 제일 기본형인 것 같긴 하다. 음. 많이 내렸어요. 뭐 정가가 500만 원이었다는데 많이 내렸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뭐 하여튼 네 그렇죠. 트위터가 올해 돈 GR의 그거 강력한 그거긴 하지. 올해 망 하드웨어. 여기에 제가 나중에 생각난 게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디스코드거든요. 디스코드에다가 제가 이거 넣을 걸 싶었던 게 몇 개 있었죠. 뭘 기억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네. 올해 사건을 까먹었었구나. 뭐 하여튼 네. 그거고 올해 망 하드웨어는 저희가 바퀴 빠지는 토요타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기에 가능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CD 드라이브 있었고 아이폰 14 플러스 있었고 로지텍 G 클라우드 게이밍 핸드헬드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세대 그랜저의 공조 클러스터 있었습니다. 이건 14 플러스다. 티점님은? 저는 로지텍 G. 이번에 두 번 다 틀리셨어요. 이번에는 바퀴 빠진 애인가? 아니요. 일본이기에 가능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CD 드라이브가 47.6%로 네, 쩐다.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동반 2위입니다. 바퀴 빠진 도요타랑 그 다음에 7세대 그랜저의 공조 클러스터. 그 다음에 3위가 아이폰 14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로지텍은 한 표도 못 받았어요. 한 표도 못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래도 누군가는 쓸만하다고 생각을 한 건가? 아니면 다들 스팀덱을 맞죠? 스팀덱을 사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거. 근데 그쵸. 네, 우리나라는 출시도 안 했어. 이제 스팀은 나왔는데. 네, 사실 뭐 스마트폰 시기엔 일본에서 필요한 제품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아이패드에 도장을 찍는 족속이에요. 그들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팩스를 전 직원에게 사주는 회사들이에요. 이거 실화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회사는 여러분이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예요. 근데 사실은 버팔로가 뭐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뭐 제품 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와이파이 라우터를 초기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없어졌죠. 그래서 네, 뭐 그렇죠. 뭐 요즘도 일본에서 일본에 그때 엔화 엄청 떨어졌을 때 물론 지금도 뭐 엔화가 사실 회복을 아직도 못하긴 했지만 그때 엔화 엄청 떨어졌을 때 제가 외장하드를 저기서 샀는데 버팔로 거였거든. 일본 아마존에서 샀었는데 하여튼 네, 뭐 이거는 사실 솔직히 저는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앱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의미 없는 거.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저는 뭐 7세대 그랜저의 공조 클러스터가 이 정도로 흥할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망 하드웨어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올해 망 소프트웨어인데 올해 망 소프트웨어가 여기도 많이 머리를 쥐어짰죠. 아닌가? 여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뭐 하여튼 일단은 이건 4개밖에 없었습니다. 갤럭시 GOS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플 스테이지 매니저가 있었고 암호화폐, 그다음에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이 있었는데 암호화폐? 전 GOS. 아, GOS 하고 싶은데 암호화폐일 것 같아. GOS였어요. 허. 이게 아무래도 GOS가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와닿는 문제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57.1%였고요. 예. 지금 갤럭시 사신 분들이 찍은 것 같은데 저분들 뭐 갤럭시 그렇죠. 유저다. 분노의 클릭이죠. 그렇지. 이거는 이쯤 되면 참 많이 발전했네요. 제가 그때도 이거를 다룰까 말까 고민했던 거였는데 강력하게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저 땅콩이님이 다뤘던 주제였는데 이렇게 망 소프트웨어까지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때. 그리고 암호화폐가 2위였어요. 23.8%였고요. 3위가 스테이지 매니저, 그리고 스칼렛 바이올렛이 4위였습니다. 네. 뭐 GOS 그쵸. 에휴, 네. 근데 올해는 뭔가 이렇게 망 소프트웨어 있게 사실 망 소프트웨어 있게 뭐 많지는 않았긴 했어요. 뭐 고민을 뭐 굳이 또 넣자면은 사실 이중화를 안 해놓은 카카오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네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이원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뭐 하여튼 올해 사건이 꽤 있었죠. 그 암호화폐 몰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달페이 이젠 내년페이 애플페이였겠죠. 그리고 진짜로 1월이 되고 이번 달에 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긴 합니다. 이번 달 중순에 런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는 이제 담달페이 될지는 좀 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사가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시도가 있었고요. 망 사용료, 망 중립성 논쟁이 있었습니다. 힘들다. 힘들어요. 망 사용료? 점님은? 애플페이. 내년 페이. 아, 이제 올해 페이인가? 뭐 그렇죠. 이제 올해 페이죠. 올해 페이여야겠죠. 지금 이제 1월인데. 뭐 하여튼 두 분 다 정말 커다란 게 있다는 걸 까먹으신 것 같은데. 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사가 42.9%였고요. 2위가 암호화폐였어요. 2위가 암호화폐 몰락이었고 3위가 망사용료 망중립성 논쟁이었고 이다음에 4위가 애플페이고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관련 얘기였고 그 다음에 청취자 의견으로 제가 넣을 걸 까먹었던 거를 넣어주셨어요. SCNC 데이터 센터 화재, 그러니까 카카오 장애 사태를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거는 제 잘못이고. 사실 걔가 1위 했을 것 같아. 맞아요. 넣었으면은 아마 1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은 영향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있어. 난 비트윈 쓰면 된다. 카카오보다도. 아니요. 대면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메신저를 이원화를 해놨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평소에는 아이메시지를 쓰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이제 윈도우 노트북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윈도우 노트북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아이메시지 당연히 윈도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선 카카오톡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주말이었고 1번 주말이었고 2번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던지라 저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때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아마 강력한 1위 후보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지만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몰락을 하긴 했죠. 뭐 물론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 뭐 확실히 예전만큼 못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 망인인데 후보가 권도영 있었고 일론 머스크 있었고 에즈라 밀러 있었고요. 마크 저커버그 있었고요. 워너 디스커버리 CEO인 데이비드 자슬로브가 있었는데 자 고릅시다. 일론이요. 저도 머스크로.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일론이다. 놀랍게도 고민 다 틀리실 뻔했죠.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역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권도 형이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테라 루나가 이 정도였다고 싶었는데 역시나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 뒤에 더 이상한 트윗을 날려주시고 트위터를 더 열심히 망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요. 이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도 사실 마크 저커버그랑 똑같이 득표율이 똑같이 나와서 그때 올해 공동 망인 됐었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망인 되셔서 이관왕 달성을 했어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예, 트로피라도 하나 보내줄까? 저 트위터 오피스에다가? 블루 배지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아니면 디브랜드에서 블루 이제 저 인증 스티커 하나 사갖고 트위터 본사에 일론 그렇죠. 머스크 해갖고 나는 트위터에 쓰지 않은 $8를 여기에 썼다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아니면 아이폰 사용자면 $11. 실제로 디브랜드에서 그거 나오고 나서 바꿨어요. 아이폰 사용자 선택하면 $11예요. 더 받아. 아이폰 할증.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그 할증을 그대로 디브랜드가 냠냠합니다. 네, 아무 애플한테 차이가 안 보내요. 아닌가? 애플한테 보내나 모르겠네.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지들이 다 먹겠지.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올해는 네 진짜로 올해가 아니지 작년은 진짜 일론 머스크가 다 해먹은 해죠. 좀 2018년 이후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만 이제 2021년에도 뭔 짓거리를 했으니까 망이 된 거겠죠. 뭐 했지? 2021년에 생각도 안 나. 너무나 많은 짓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아니지 작년에 너무 이제 2022년에 너무 거대한 짓들을 하셔서 2021년에 뭘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아저씨가. 테슬라 PRT 날린 게 작년인가요? 그건 꽤 됐어요. 머스크 PRT 날린 거는. 맞다. 이 아저씨 코로나 싫어했지.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이 짓거리 했구나. 맞다. 머리에다 칩을 신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들이 안 다뤘었던 주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된 터라 좀 몇 개를 사실 하나 빼고 다 이번에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저희가 안 다뤘었던 것 같은 주제를 넣어주신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구글 스타디아 섭종 저도 헷갈렸는데 지나가면서 다뤘었어요. 저희가 네. 지나가면서 다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리고 축구 보려고 치킨을 시켰는데 안 와요. 저 배달의 민족 다운돼서 서비스 섭종하는 서비스 날라가는 건 하루 이틀인가 시키는 한데. 근데 그날은 좀 심했어. 아니죠. 진짜 심했던 게 작년 크리스마스 아니었나요? 그때 완전히 한 3시간 장애 나갔고 그건 서버가 죽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끝판왕 장애였지 그때가. 하여튼 그때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거 매년 1월 1일마다 카카오톡이 느려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올해는 카카오가 그 뒤로 절치부심했는지 올해는 괜찮았더라. 1월 1일 땡 치자마자 카톡 보내도 잘 보내지던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못 다룰 것 같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시대를 잘못하고 나온 망한 제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온 망한 제품이라는 게 저희가 바로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좀 리서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온 망한 제품? 레이저의 그 프로젝트 헤이즐 이런 거? 요즘의 패션 감각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시대를 잘못하고 나온 망한 것이면은 나중에는 이 컨셉이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시대를 잘못 타고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이버펑크 시대면은 그 패션이 인정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 뭐 그거는 사이버펑크 시대가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러니까 네. 잘못하고 나온 거지. 그거는 그냥 아니지. 나중에 이제 이게 유행이 되면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왔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은 그냥 정신 나간 거지. 음.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역사에 뒤져보면 많긴 하죠.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다. PSP 고. 아직 인터넷 속도가 느렸던 시대, 이거 미국 인터넷 속도가 아직도 그렇게 느려 터졌던 시대에 디지털 옹니 콘솔로 나오겠다는 배짱. 엄청난 배짱이긴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대차게 망했고요. 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PS5 디지털 에디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팀덱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스팀에서 내려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런 거 보면은 뭐 별도 설치도 됩니다. 뭐 마이크로 SD 넣어서요? 네. 근데 귀찮긴 하죠. 네, 근데 그리고 그거 뭐 마이크로 SD 꽂으면은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초기화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읽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던데. 뭐 맥이나 저 윈도우에서는. EXT4로 들어가나? 그러면 뭐 이게 왜냐면 하겠네. 스팀덱 자체가 리눅스라서 결국은. 하여튼 그래서 그게 저희가 딱 생각나는 건 PSP 고. 진짜로 시대 잘못 탔던 애. 걔는 진짜로 걔가 2010년도 전에만 나왔을 거예요. 한 2009년 막 이렇게 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면 안 되는 제품이긴 했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빨랐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근데 뭐 지금 나왔으면은 뭐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S 비타가 뭐 물리 그거 포기하고 그냥 디지털 옹리 나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 골수 게이머들은 욕을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선 납득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됐었을 것 같아요. 걔가 있었고,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뭐 또 있나? 때를 잘못한 제품 심심이. 심심이. 요즘 챗 GPT가 엄청 뜨고 있는데. 네. 맞네요. 그것도 안 달았었구나 우리 챗 GPT. 저는 써보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런 거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이 격주로 이제 막 타운홀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회사 안에서 뭐 이제 제품 업데이트나 아니면 회사 뭐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걸 하는데, 하루는 뭐 이제 그 치프 CSO가 나오더니,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거든요 우리 회사에. 나오더니 챗 GPT에 대해서 30분을 일장 연설을 했어요. 굳이? 굳이 저 얘기를?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 제품이랑 접목을 해볼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 뉘앙스로 끝나긴 했는데 굳이? 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러네요. 심심이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돌아온 게 이루단가? 뭐 하여튼데. 네, 심심이. 그렇죠. 심심이도 그 당시에는 AI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진짜 엄청난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절할 것 같은 거 대충 넣어서 한 거죠. 사실. 사람들이 입력을 해놓고 매칭을 시켜놨는데 집단지성의 힘이죠. 사실 그때도 사실 그거 데이터셋 어떻게 모았나 생각을 하면, 그때 데이터셋 모았던 게 직접 진짜 자발적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할 거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뭐 사실 자동차의 터치 스크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욕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거는 시대를 앞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로 합시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 질문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이미 보셨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은 뭐 블루님도 계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블루님이 오늘 본가를 내려가셔갖고 뭐 불행히도
조인을 못하셨는데 멤버분들이 M1 또는 M1 파생 SoC가 탑재된 맥 시리즈를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을 상당 기간 사용해 온 분들이시지만 X8664에서 아무로의 변동이니만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한 맥 내에서의 기병과는 달리 사용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리뷰와 구매 직후 후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분기 이상 롱톤 사용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를 한 번쯤 다뤄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데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부터 해야 되나? 그러시죠. 사실 여기서 제일 센 거 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셋 중에서. 근데 제일 센 거를 제일 놀리고 있는데 요즘에 뭐 아무튼 지금 이제 M1 맥스 들어간 맥북 프로 14인치랑 그리고 M1 들어간 아이패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M1 프로 쓰고 있었고요. M1 들어간 맥북 13인치 프로 쓰고 있었고 지금 M1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퍼스트 파티 빼고는 전부 다 로제타로 이제 번역돼서 돌아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상황이 좋았어요. 그 로제타가 워낙에 효율이 좋아서 로제타를 끼고 해도 성능이 좋았고 배터리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네이티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M1에서 X86에서 M1으로 넘어온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매우 스무스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아마 개발자분들 중에서 좀 로우 레벨에서 이제 커널 건드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암이냐 X86이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못 느낄 것 같고 제가 반대로 이제 지금 회사에서 잠시 X86 기반의 맥북 프로를 지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얘가 줌 들어갈 때마다 이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랬구나라고 가끔 깨닫고 있어요. 역체감이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발 빨리 M1 에어 빨리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회사요. 원래 M1 에어 받기로 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받은 상황이라 M2를 달라 그래야지. M2 없대? 근데 예 그냥 M1 준대요. M1 에어 준다고 하고 뭐 그 정도로도 뭐 그치. 다음 티점님은?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M1 아이패드 프로랑 M1 맥 미니죠. 일단은 맥 미니는 사실 펜이 안 돌아서 그게 이제 맞아. 그게 제일 좋고 그렇죠. 그게 엄청 커요. 네, 상당히 조용합니다. 줌을 해야 되는데 팬 소리 때문에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리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거 큽니다, 진짜. 요즘은 잘 없는데 요즘은 잘 없는데 제가 이걸로 크게 코드를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얘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응용 프로그램 깔 때 뭐 애플용 아니 인텔용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 크게 저는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눈으로 체감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게 큰 것 같아요. 그 아이스태츠 깔아놓고 쓰는데 항상 CPU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저는 일단은 인텔 쓸 때보다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북은 둘 다 인텔인데 맥북은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륙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구글 밑을 틀었는데 그냥 이륙을 하고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M1 프로 맥북 프로거든요. 이름이 하여튼 이름 진짜. 저도 이제 1년 됐죠. 아마 셋 중에서 제가 제일 그러니까 맥북 프로는 제가 제일 빨리 받았고 저는 사실은 뭐 다른 두 분은 뭐 저 아저씨 같은 경우 M1을 먼저 썼고 이제 티점님도 M1 맥미니지만 저는 사실 M1 프로로 처음으로 트랜지션을 했어요. 그때까지 인텔로 버티다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암으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한 지 애플 실리콘을 전환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맨 처음에 M1 나왔을 때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폭풍이 가라앉은 뒤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야말로 진짜로 딱히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어딜 가든지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제일 큰 거. 심지어 제가 배터리 배터리 이제 좀 오래 써보려고 제가 평소에 80%만 충전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놔도. 그냥 80%인 상태로 그냥 들고 나가도 보통은 다 못 쓰고 돌아와요. 물론 회사를 가면은 보통 이제 거긴 이제 아이맥이 있으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밖에서 일하거나 그런 날에는 그냥 80%인 상태로만 들고 가도 오늘 원래 보통 이제 좀 오래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이제 좀 미리 이게 앱으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알덴테라 그래서 배터리 퍼센티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충전하라고. 근데 이제 오래 쓸 것 같으면은 100%로 미리 이제 전날이던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100%로 미리 좀 끌어놓고 가는데 하루는 이제 몇 번 이따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나가야 되는 일이든지 그러면 80%로 괜찮을까 이러는데 보통 배터리가 떨어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끝까지 달아봤다고 제일 낮게 내려갔다고 해도 한 25% 하루 동안. 물론 이제 아무래도 M1이나 일반 M1이나 M2만큼 오래는 안 가죠. 아무래도 배터리를 늘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칩 자체가 아무래도 더 전력을 많이 먹기는 하니까 일반 M1이나 M2보다는. 근데 배터리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80% 상태로 들고 가도 그냥 계속 쓸 수 있네. 그냥 카페에서 있는 거 길어봤자 서너 시간. 하루 종일 있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쓰는 거는 배터리 기별도 안 가요. 진짜로. 이제 물론 팟캐스트 편집하고 이러면 조금 CPU 많이 먹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디오 이제 파일들 선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CPU를 먹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루 버티는 거 문제 전혀 없을 정도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제타 끝까지 여태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거의 작년 끝날 때까지 로제타였다가 드디어 바뀐 앱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놀로지 드라이브 앱이고 걔도 진짜로 막판까지 인텔 바이너리였다가 한 10월, 11월쯤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손처리할 때 쓰는 이제 그 아이소토프 RX라는 앱이 있는데 얘도 올해 말 한 10월, 11월쯤 되어서야 이제 애플 실리콘 지원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확연히 빨라졌다. 왜냐면 원래는 다 이게 결국은 트랜sl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코드를 번역을 해서 돌아간 거라서 어느 정도 효율의 페널티가 있기는 했는데 평소에 그냥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랬던 거니까 별로 이제 생각 못 하고 그냥 어차피 돌아가기는 돌아가니까 그냥 평소 쓰는 것처럼 쓰다가 더 빨라졌네, 더 좋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쓰던 거는 그대로 쓰던 거고. 그러니까 아직 M1은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인텔을 쓰다가 M1 바꾸면은 그런 게 많이 불편한 거 있고 그러지 않냐. 근데 정말로 이런 아까 이제 땅콩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로우 레벨 코딩을 해서 이제 진짜로 이걸 이제 애플 실리콘은 진짜 지원 못하는 앱을 써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 지금 애플 실리콘을 최소한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로제타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도리어 진짜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키텍처를 전환하는 거는 진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완전 아직도 지금 걔네 암으로 해보겠다고 한 지가 몇 년이죠? 서피스 맨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암 프로세서였잖아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11년 전인데 이제 11년 전인데. 일단 RT로 한번 말아먹은 게 있고 일단 얘는 두 번째예요. RT로 대차게 말아먹고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얘들은.
뭐 하드웨어도 개차반이고 하드웨어도 별로인데 얘네들 하드웨어 문제보다는 서드 파티들이 반응이 없다는 게 너무 커요. 얘네들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정책은 완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정도로 엄청 크기 네.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냥 독재지 독재. 독재죠, 약간. 그렇죠. 전체주의지 전체주의. 전제주의예요. 애플은 약간 2년 줍니다. 2년. 한 2년 정도 음. 줘요. 전 진짜 그새 우리가 이제 뭐 API를 새로 만들 건데 이게 옛날 거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 2년 내에 빨리 갈아타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앱스토어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PI면 그래도 API 단계가 그 정도면 다행인데 API는 그래도 바꾸면 되는데 이게 트랜지션은 아예 암 트랜지션은 안 하면 좀 덩치가 큰 작업인데도 이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 대단한 거고 정말 대단한 거고 물론 이제 애플 생태계에서 살고 싶으면 무조건 이제 X86에서 암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넘어갈 거 회사들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가도록 잘 구현해 놨고 애플도 아 유일하게 그거일 수 있는 게 그 뭐 부트캠프 자주 쓰시던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 있는데, 이제 예. 맥이랑 음. 윈도우랑 다 쓰고 싶으면 지금까지 부트캠프스가 뭐 좋은 부트캠프나 방법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패러렐스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렇죠. 뭐 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맥에서 윈도우를 돌리는 방법은 이제 패러렐즈 같은 걸로 암 기반의 윈도우를 돌리는 건데 그거 안 좋아요. 진짜 암 기반의 윈도우는 반쪽짜리예요. 여전히. 사실은 레거시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안 돼요. 애플은 열심히 그냥 레거시 쳐내는 회사라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음. 그리고 안 쳐내는 거에 안 따라오면은 애플 생태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안 쳐낸 회사들은 다 쫓겨났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하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정책은 그거랑은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뭐 10년 전에 짰던 프로그램도 돌아가야 돼. 10년이면은 다행이지. 막 20년 전, 30년 전에 썼던 것도 해야 그렇죠. 되는데. XP에서 돌아가던 것도 11에서 아무튼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가짐의 OS다 보니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됐고 어떻게 전환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웬만해서는 뭐 X86 버리고 맥 사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일반인들은 특히. 예.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는 개발자들 거의 웬만큼은 문제가 없기는 하죠. 예, 이제는. 그리고 뭐 그 다음도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롱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맥북 말고 또 롱텀 리뷰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 M1 맥 말고? 워치? 2년 넘었는데? 워치는 진짜 워치? 쓸데가 없는데? 워치 말고 뭐 하여튼 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M1 달린? 그래요.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프로인데 프로처럼 쓸만한 앱이 없었어요. HDR이 달렸는데 넷플릭스 말고는 HDR을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나와서 그걸 좀 써볼까 하는데 아직은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하는데 배터리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요. 11인치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12.9는 배터리가 영 안 좋아요. 이 아마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디스플레이 때문일 거예요. 1000개, 2000개인가? 로컬 디밍존 2000개짜리의 그 HDR 디스플레이 때문에 배터리가 좀 굉장히 빨리 달리는 느낌이고 또 그 덕분에 발열도 좀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린다. 뭐 쓸 정도의 발열은 아닌데 확실히 발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프로를 프로답게 쓸만한 앱이 뭐 다빈치 리졸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쓸만할 것 같고 파이널 컷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오긴 할까요?
그러니까 파이널 컷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빈치 리졸브가 먼저 나와가지고 심지어 무료로 굉장히 웬만한 건 다 됩니다. $99 쓰면 유료 기능 좀 더 쓸 수 있는데 뭐 저처럼 배우는 사람이 유료 기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로 쓸만한 기능이 이제 이제야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돈값하냐라고 말하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는 돈값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M2 아이패드 M2요? 네. 가격이 미쳐버려가지고 음. M1 아이패드 떨이 아직 나오면 그거 줍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뭐시기냐 다빈치 리졸브 용도로 쓰실 거면 프로레즈 쓴다는 가정하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차이가 없어요. 뭐 요약하자면 12.9 아이패드의 요 의외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구리다. 만족은 한다. 그런데 돈값은 잘 모르겠다. 저는 저는 아이패드는 다 반대로 갔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걸 샀는데 미니를 샀죠. 저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썼었는데 얘를 막 밖에서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그 당시 맥북 프로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써봐야지 이러고 이제 막 매직 키보드도 사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게 이젠 뭐 M1 이제 뭐 애플 실리콘 달린 맥북 프로가 워낙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이패드를 미니로 내리자 나는. 그냥 어차피 아이패드는 뭐 침대에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보다 자는 용도도 많고 그다음에 뭐 밖에서도 잠깐 꺼내서 뭐 이거 검색해보고 이럴 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고 그럴 때 위해서 차라리 그냥 더 작은 걸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미니로 갔죠. 저는 도리어 프로를 처분을 하고 이제 지인께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미니로 갔는데 저한테는 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신 브리핑을 밖에서 뭐 그걸 안 들고 가서 이제 쓸 일이 있다 뭐 맥을 안 들고 가고 그래도 이제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이따금씩 이제 키보드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폴더블 키보드라고 있어요.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종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좀 네이버 이제 아마존에서 뒤지다가 좀 얼마 안 남은 거를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럽자판이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와디즈 펀딩 통해서 뭐 이제 터치 키보드 이제 모키보라는 데서 이제 터치 키보드라는 걸 만든대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그 키보드의 표면이 이제 트랙패드 전체가 이제 트랙패드고 이제 거기 위에 타이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고 펼 수 있어서 이렇게 그것도 되고 그런 제품이 있다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다니려고 제가 그걸 이제 작은 가방을 샀어요. 이제 아이패드 미니만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그 사이즈로 들어가는 가방인데 이 키보드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접히니까 이게 여기에 맞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간 와디즈라고 이제 와디즈의 그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와디즈가 이제 이런 펀딩 받고 있는 제품들 미리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써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그걸 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하루 날 잡아서 가서 만져봤는데 놀랍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이제 이제 후원을 했고 그게 이번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뜯어갖고 이제 코로나 격리 중에 온 거죠.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좀 충전해놓고 잠깐 셋업만 해봤는데, 예. 그래서 그 셋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아이패드는 보통은 그냥 보는 용도, 뭐 간단하게 찾아보는 용도로 쓰고 이제 카페 가서 뭐 잠깐 글 쓸 일 있으면은 그렇게
키보드 셋업해놓고 치면 되니까. 이제 그 모키보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펀딩 성공적으로 됐는지 이제 다음 걸로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 뭐야 이제 아예 아이패드 약간 매직 키보드랑 비슷하게 이제 아이패드랑 합칠 수 있는 그냥 그 케이스랑 같이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롱텀을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아직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써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걔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롱텀 리뷰는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청취자 질문이 뭐였냐면 키보드는 아이폰 케이스는 못 쓰시나요? 였어요.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생폰입니다. 어차피 뭐 애플 케어였고요. 무적 애플 케어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생폰에 뒤에다가 맥세이프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립톡, 맥세이프 그립톡을 해서 끼고 다니고요. 그렇고 다른 분들은? 저는 가죽 케이스,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 쓰고 있고요. 그 애플 정품이요? 네, 그 아이폰 14 프로 처음에 예약해놓고 대기할 때 11번가에서 세일해갖고 사가지고 바로 쓰고 막 나왔는데 바로 할인해줘요? 네, 와우. 한 20% 세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샀고 그거 아닐 때 이제 아이폰 12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쿠팡 같은 데서 그 투명 실리콘 있잖아요. 그거 씌워서 쓰고 딱히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땅콩은? 케이스티파이입니다. 그렇죠. 케이스티파이 아이폰 맥스용은 거의 10만 원 하거든요. 와 진짜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10만 원 쓰는 호구가 어딨냐 했는데 여기 있었고요. 이게 좀 무거워요. 이제 맥스용이 맥세이프까지 넣으면 굉장히 무거워서 케이스만 거의 100g이고 또 제가 카드 하나 넣을 수 있는 맥세이프 팝소켓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휴대폰 400g 나옵니다. 400g. 그래서 이거 누워서 쓰다가 코에 떨어지면 이제 코 깨집니다. 코 깨져요. 다른 사람들이 제 휴대폰 한 번씩 들어보고 놀랍니다. 진짜 놀래요. 케이스티파이 다음엔 안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사겠지. 제가 이제 케이스티파이 등급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르긴 했어요. 뭐 이미 해를 넘겼는데요. 뭐 2022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2023년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거랑 뭐 다른 여러 또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발 좀 코로나가 좀 덜 득실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바람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쿠도캐스트랑 이제 외신 브리핑이랑 둘 다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발 올해는 한번 오프라인 한번 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진짜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를 먼저 넣는 바람에 그 타이밍에 걸려갖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네. 올해는 꼭 한번 4명이서 모두 모여서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 오늘은 다뤘던 내용 쿠도콘션 미세스캐스트 184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도 정리해놓고 그리고 쿠도캐스트 망어워즈 결과도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결과는 다 들으셨겠지만 정확하게 표 분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들 그리고 23년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반쪽 되시는 분들까지 또 올 한 해 힘찬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